이번 여름 진짜 더웠죠. 그럼 겨울에는 더 추워질 거예요. 이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름부름의 박상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뭘 것 같으세요? 드디어 토레스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토레스 프로답게 토레스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에 혹시라도 토레스 차주분들이 아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좀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인 토레스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시 일자가 원래는 KG 모빌리티에서 11월 달로 공지를 했어요. 하지만 9월 달로 앞당겨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스펙을 보니까 이게 KG 모빌리티에서 자신있게 진짜 당길만 하구나를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럼 한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명 중국산 배터리부터 전기차 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주행거리 그리고 가격까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지금까지 토레스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식 이름은 토레스 EVX죠. 아직은 더 입에 붙는 쌍용 자동차가 이름을 KG 모빌리티로 바꾼 뒤에 출시한 첫 차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전에 토레스를 직접 다뤄본 사람으로서 디자인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외관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토레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수평형에 도트 스타일 LED가 딱 들어가 있어서 그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성까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건 저도 진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KG 모빌리티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을 보니 와일드한 이미지를 강조한 이 토잉 커버는 태극기 건곤감 리 중에 리 문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리 모양으로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티브를 태극기에서 따온 토레스 EVX가 대한민국 전기 SUV 모델이며 지금은 KG 모빌리티가 된 쌍용 자동차가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티브를 태극기에서 따온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브랜드가 어떤 거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디자인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요. 이거 절대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할 말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계속 말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보가 풀리기 전부터 이미 진짜 많은 분들께서 환경부 테스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토레스 EVX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튬 플러스 철 플러스 인산의 그 화학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 글자만 따서 LFP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토레스 전기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차주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이유들은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게 그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주행거리 측면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 가격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짧다 보니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성능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에 출시하게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금방 또 이제 겨울을 맞이할 텐데 이번 여름 진짜 더웠죠. 그럼 겨울에는 더 추워질 거예요. 이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토레스 EVX의 그 결과치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테스트이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상온과 저온이 보이실 거고 여기에 복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주행거리 차이가 10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환경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큼이나 엄청나게 깐깐한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인증을 받은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토레스 전기차 EVX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전 차량이었던 코란도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온 기준 50km의 주행거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주행거리로 봤을 때 코란도 이모션의 같은 경우에 상호는 307km, 그 다음에 저온은 270km여서 이 정도를 비교한다면 더 좋아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반면에 또 금액적으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완성차에 들어가는 순간 단가 절감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고요. 열폭주 위험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뜻은 여름에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니 해도 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3천만 원대라고 정말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로 3천만 원대가 맞는지 이게 살짝 좀 애매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E5 기준으로 네이버에 4,850만 원, 그리고 E7은 5,100만 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지자체 보조금은 지 자체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3천만 원대 자동차가 맞다고 봐야 될까요?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서 차량 금액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최소한 4천만 원대까지는 그냥 갈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속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출시가 자체가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원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이 EVX의 디자인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기대를 하면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4천만 원대가 솔직히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시가 되고 제가 한번 시승을 해봤을 때 괜찮다고 느낀다면 첫 전기차로 구매할 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만족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론트에 있는 6슬롯 그릴은 그 감성은 좀 살렸어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전기차 느낌으로 좀 가는 디자인이어서 솔직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요? 네.